안녕하세요, 파치원입니다. 오늘은 호주 응급실 이해하기 첫 번째 편입니다. 오늘은요, 호주의 의료 시스템, 특히 보험, 메디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호주에 있는 공립병원에 오시면 치료를 무료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공립병원 응급실에 오시면 전부 무료입니다. 진짜요?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호주 의료보험은요, 메디케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디케어가 있고요. 사실은 공짜는 아닙니다. 단지 응급실에 왔을 때 메디케어 카드를 내면 공짜로 치료를 받긴 해요. 그런데 저소득층 메디케어 면제 대상, 즉 1년에 21,980불 이하의 소득자는 메디케어 랩이라는 돈을 내질 않아요. 그런데 21,980불부터 27,475불, 이게 매해 버는 돈 토탈이에요. 는 부분적으로 메디케어 랩이라는 비용을 내고요. 그리고 27,475불 이상부터는 2%의 메디케어 랩이라는 비용을 냅니다. 그래서 텍스 내는 거 빼고 또 2%를 내는 거예요. 나라에. 그래서 뛰어갑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사실은 공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호주의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이 메디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 카드를 이용해서 발리드한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요 카드. 이게 현재 쓸 수 있는 카드가 돼야 이 메디케어 커버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의 응급실 비용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호주의 메디케어를 가진 사람, 이 발리드한 메디케어를 가진 사람은 무료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케어 가진 사람은 당연히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급실에 오시면. 그런데 여행자나 유학생은요, 일단 들어오시면 비용을 내요. 처음부터.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35불인가 그랬는데 올랐어요. 그래서 145불부터요. 가격이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5불부터 250불 정도까지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진료를 받는 비용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따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거나 피검사, 즉 패솔로지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요. 검사를 하게 되고 설명을 듣고 검사를 내보내요. 그러면 나중에 엑스레이 검사나 피검사는 나중에 살고 있는 집으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여행자나 유학생 분들에 한해서요. 그리고 응급실 자체 내에서 엑스레이나 피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는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왔어요. 그러면 화상 때문에 드레싱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은 받지 않고 그 돈 낸 비용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학생은 또 호주에 유학으로 오는 유학생은 100% 학생보험을 컴펄서리로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보험을 가지고 이 내신 비용을 클레임을 걸어서 85%에서 100%까지 다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를 볼 때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 반드시 클레임을 받으러 가서 영수증 챙겨가라고 알려드려요. 그리고 여행자분들은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들고 오시기를 저는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응급실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행자분은 선지급 후 클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자국 나라로 돌아가서 클레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청하셔서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수술을 만약에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돈을 다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들고 오면 한국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응급일 경우에 바로 응급실 들어가지 않으면 상태가 나빠지거나 죽을 수 있다. 뭐 팔을 다쳤는데 큰일 날 수 있다. 이러면 일단 수술은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돈 문제를 나중에 해결을 해요. 일단 호주는 굉장히 선한 국가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수술하지 않아, 살려주지 않아,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살려놓고 봅니다.
그리고 응급실 하루 입원비는요. 1,200불에서 1,500불이에요. 그래서 병실 입원비랑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원을 했는데 145불이나 250불 정도 내고 일단 내원을 했어요. 진료를 받았는데 하루를 머물면서 더 검사를 받고 지켜봐야 돼요. 너무 아파서 집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급실 자체 입원을 하면 1,200불, 1,500불을 받게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 맹장이에요. 실려왔어요. 배가 아파서 복통으로 실려왔는데 진단을 맹장염으로 받았고 급하게 수술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왔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100% 학생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버가 되고요. 여행자인 경우에는 맹장 수술 같은 경우 간단하게 하면 15,000불 정도 낸다고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정도 입원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요. 병실 입원비, 그 다음에 응급수술하니까 스페셜리스트 아래로 이제 입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페셜리스트 피드 받고요.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 그 다음에 마취과 전문의 비용, 그 다음에 입원비, 치료비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든다고 해요. 뭐 1박 2일, 2박 3일 이 정도 입원을 하면 그 나오는 비용에 따라서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행자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전화해서 상의를 해도 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일단 수술하고 상의하고 뭐 지불을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뭐 크레딧 카드라도 청구를 받아서 갖고 내고 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후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인 경우에 100% 저는 보험을 들고 오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돈 때문에 수술 못하고 한국에 가신 분도 있었고요. 진짜. 그리고 정말 응급인 경우에는요. 호주 병원이 너무 친절해서 수술비를 안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돈 안 내고 도망가는 환자들도 꽤 있고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여행자 보험을 들고 오면 도망가거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가 드물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응급실 들어오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응급실은요, 트리아지 스케일 내지는 트리아지 시스템이라는 거를 분류를 해서 환자를 봅니다. 왜냐하면 공립병원이고 무료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분류를 해요. 환자가 응급이냐 비응급이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카테고리예요. CAT는 카테고리의 약자예요. 그래서 5가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보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 1은 반드시 즉시 봐야 되는 환자예요. 오자마자 봐야 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실려오거나 교통사고에서 의식이 없거나 과다출혈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그 다음에 의식을 잃었거나 이런 환자는 바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응급실이 바로 앰뷸런스가 싣고 와서 심폐소생술 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응급실 앰뷸런스 들어오는 옆에 큰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글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미 전산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물론 한국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뭐 2분 안에 도착, 3분 안에 도착 뭐 이러면서 어떤 환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 인차지나 매니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화면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오자마자 분류되는 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앰뷸런스 베이로 와요. 그래서 분류를 합니다. 걸어 들어오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앰뷸런스 베이에서 트리아지하는 널스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걸어 들어오는 환자 응급실 웨이팅룸에서 트리아지하는 트리아지 널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자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2는 10분 내로 봐야 하는 환자를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다출혈이거나 그 다음에 심장마비 아직 쓰러지진 않았지만 쓰러질 것 같은 심장의 통증이 과다한 사람 그 다음에 호흡곤란으로 기관지가 막혀서 넘어갈 것 같은 사람 너무 심한 골절이어서 통증이 너무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는 사람 이런 환자들은 10분 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안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은 10분 내로 봐야 되는 환자가 카테고리 2 환자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3 환자는 30분 내로 봐야 하는 환자예요. 고열, 골절, 출혈, 근데 엄청 과다출혈은 아니지만 출혈 환자, 그다음에 배가 아파서 오는 환자 이런 환자들을
30분 내로 봐야 되는 환자를 카테고리 3로 줍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4는 1시간 내에 봐야 하는 환자. 봐야 되긴 하지만 아주 응급은 아닌 케이스예요. 그래서 1시간 내에 봐야 되는 환자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5는요. 2시간 내에 봐야 되는 환자. 그러니까 응급은 아닌 거예요. 응급실에 내원을 했으니까 봐야 되긴 하는데 2시간 내에만 보면 괜찮은 환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흔한 경우로 GP가 환자를 봤는데 아네미아, 빈혈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수혈을 해야 돼요. 환자는 걸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2시간 내로 봐야 되는 환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어서 약 처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GP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럴 경우에 응급실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응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은 먹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2시간 내에 보면 되니까 카테고리 5를 줍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 지금 6, 7, 8은 호주는 겨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요. 카테고리 1, 2, 3 환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면 당연히 카테고리 4, 5 환자가 밀리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십몇 년 전에는 카테고리 4, 5 환자가 최대한 28시간, 32시간까지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기다리지 않게 4시간 이내로 환자를 보고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5년 전에 호주에도 메트로폴리탄의 널스 프랙티셔너 시스템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트레이닝을 받아서 들어간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겟을 하는 환자를 많이 기다리지 않게 빨리 봐서 퇴원시키거나 입원시키거나 치료하고 보내거나 딴 데를 보내거나 하게 카테고리 3, 4, 5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트레이닝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호주 전체의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시내, 도심에 있는 응급실에 널스 프랙티셔너가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들 하고 그다음에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환자의 종류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 그러니까 환자를 볼 수 있는 종류들이 많아졌고 더 깊어졌죠. 그래서 환자를 보는 레벨은 의사와 동등하게 지식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고 치료하고 퇴원시키고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수술실도 보낼 수 있고 똑같은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널스 프랙티셔너가 호주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고요. 더 영역은 계속 넓혀가고 있고 더 세분화된 널스 프랙티셔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 그리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또 하나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앰뷸런스를 타고 오면 빨리 봐주나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특히 병원 쪽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보통 분들이 많이 여쭤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앰뷸런스를 타고 오면 빨리 봐주겠지 하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오십니다. 근데 답은 아니요예요. 아까 제가 금방 설명해드린 앰뷸런스를 타고 오셔도 트리아지 스케일, 트리아지 시스템으로 분류가 돼서 어떤 환자는 어큐 침대로 가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응급실 웨이팅룸으로 보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탔을 때는 응급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왔을 때는 괜찮아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침대 주지 않고 웨이팅룸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개인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앰뷸런스 커버를 받아요. 보통 한 번, 두 번 아니면 몇 번을 타도 받는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 보험이 없는 메디케어는 그냥 일반 보험이고요. 또 사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보험이 없는 분들은요. 앰뷸런스를 부르면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앰뷸런스 오피스에서 자기 관할 구역의 앰뷸런스 오피스에서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90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주마다 달라요. 가격은. 근데 보통 요 정도 가격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달리는 킬로미터마다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정산을 해서 그 지역 앰뷸런스 오피스에서 나중에 비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굳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아무도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데 너무너무 아픈 게 아니라면
응급시 앰뷸런스는 정말 급할 때만 부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사실 이건 상식은 아니에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심지어는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호주의 응급실 이해하기 첫 번째 편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